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벌써 이렇게 수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장도 좋았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바로 들어가시죠. 자, 첫 번째 4월 29일까지 이 주식 사라, 이렇게 확신에 찬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난데없는 교육 열풍. 그리고 세 번째, 난데없는 유산균 열풍.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크 ETF 돌려막기 의혹을 포함한 여러가지 정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4월이 반이나 지나가고 있군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기린이분들의 시간은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겟! 자, 오늘 장 정리. 말하면 또 뭐 할까요? 0.5% 상승, 그 다음에 코스닥도 0.4% 상승으로 마감이 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기관이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코스피 3200까지는 한 0.5% 정도가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 그리고 두 달 전에 얼마나 안 좋은 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에도 버티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종목 사신 그 보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린이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매동 어제와 거의 판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이렇게 매수, 그 다음에 기관도 조금 매수했는데 금융투자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연기금은 그냥 그대로 1000억 원 정도를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연기금이 매수하는 것도 웃기겠죠. 풍선이 커졌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다시 풍선이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풍선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량이 줄어든 게 지금 주가가 슬금슬금 상승할 수 있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기금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면은 갈수록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부담이 생길 수는 있겠죠. 자, 코스피 상위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2등부터 10등까지 합친 시가총액이랑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린이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삼성전자는 예전의 고가는커녕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직까지도 8만원 초반에서 중반 사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가능했는데 더 이상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면 코스피 상승은 제한적이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기리씨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 오히려 삼성전자를 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봤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깔끔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린이분들이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 생각은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가 3200을 거의 코앞에 두고 있죠.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려면 이제 반도체의 힘이 없이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정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1번 코스피가 더 올라간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만약 그 방향성에 베팅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다른 것보다 효율이 좋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이 펼쳐진다면 작년 말, 그 다음에 올해 1월처럼 삼성전자를 비롯한 상위주만 쭉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식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코스피가 이제 다시 내려간다. 이제 지금쯤이면 고점을 찍고 어차피 박스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빠진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어차피 바닥에서 얼마 올라오지 못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떨어지면 삼성전자도 같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다른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혹시나 지금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삼성전자의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지금 기린이분들의 시각이 주가가 조금 하락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달에 공매도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당분간을 주식을 살 이유는 없겠죠. 그냥 현금 비중만 조금씩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1번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비중을 늘리는 게 조금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니야 이제 다음 달에 공매도도 있고 여기쯤 많이 왔지. 야 3200이야 3200. 더 이상 더 올라가면 연기금이 가만히 있겠어. 더 많이 팔 거야. 그렇다면 결국 다시 주가는 꺾이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지금 하시는 대로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코스피가 더 올라가려면 삼성전자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다음 오랜만에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영차 힘들게 올라오고 있지만, 하지만 코스닥 시각에서 보자면은 지금 호황 또 이런 호황이 없을 정도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양봉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투자하시는 기린이분들, 그 다음에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기린이분들의 온도차가 확연히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섹터는 돌고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린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면은 그냥 쭉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자, 오늘의 특징주를 정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후, 이게 바로 한국의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게 몇 번째인가요? 아마 상한가가 8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만 해도 3,600원이었는데 최고가 37,000원.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한 달 만에 거의 10배가 뛰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기린이분들, 이런 거에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투자해서 성공적인 투자로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사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주, 테마주, 그런 것들을 매수하는 거는 그냥 복권을 사는 기분으로 매수를 하는 거지, 이 회사의 미래 장래성, 당연히 오를 거라는 믿음, 그런 걸 가지고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로또를 살 때 한 5,000원이나 10,000원 정도 사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혹시나 성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또를 사는데 월급의 반을 산다, 그거는 좀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저 기릿은 급등주, 테마주, 그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가진 시드머니에서 큰 비중을 로또를 사는 거는 잘못된 선택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메가MD, 그리고 이거를 비롯해 많은 교육주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뒤에 뉴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브라는 기업이 생겼습니다. 기린이분들, 하이브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빅히트가 이제 사명을 변경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6.5%씩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오른쪽을 봤더니 하이브 구 빅히트가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14일 장 초반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날 상장한 하이브는 이날 의무 보유 물량 780만 주가 시장에 풀린다. 그리고 오는 15일에는 내일이겠죠, 기관의 6개월 보유예수 물량 106만여 주가 시장에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지금 현재 빅히트, 아니 하이브에서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에 대한 실망감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제 뉴스는 조금 경제 뉴스랑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져와 봤습니다. 막걸리 빚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수천 년 이어진 막걸리 빚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막걸리는 맵쌀, 찹쌀, 보리쌀 등 곡류로 빚기 때문에 삼국시대 이전 농경이 이루어진 시기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불과 얼마 전에 한 드라마 때문에 동북공정, 그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에서 김치는 우리나라 음식이다, 한복도 우리나라 옷이다, 그런 식으로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이 막걸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막걸리 빚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그런 거를 조금 더 방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막걸리 뉴스를 본 김에 이번 주말에는 치킨과 함께 막걸리를 한번 마셔봐야겠습니다. 치킨과 막걸리라면 치맥이 아니라 치막이겠네요. 한번 치막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아주 핫뜨거였죠.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남양유업 셀프 발표, 주가 부양 의혹도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하죠. 주가 부양 의혹이 없는 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질병관리청이 나서서 실제 효과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남양유업 주가가 연이어 급등하는 등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주가 부양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 연구소장이 불가리스 발효 제품의 실험실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99.999까지 사멸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한 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 기사가 뜨고 난 다음에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현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남양유업에서는 우리가 직접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고 심포지엄을 보고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수상한 점이 있죠. 남양유업이 실험 결과 어제 발표를 했죠. 하지만 이틀 전인 지난 9일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남양유업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다만 공시가 아니고
회사 행사 내용으로 주가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제재는 어렵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떤 차트가 나왔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남양유업 차트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 분명히 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전부터 주가가 이상하게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조금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남양유업을 매수하신 기리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벅 로고는 만능치 특히 SSG, 쓱 랜더스컵의 에코백도 대란이라는 소식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 통에 이렇게 스벅 마크만 달려있는데 이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컵을 어디서 살 수 있는가? 인천 쓱 랜더스필드 내 스타벅스에서 지난 3일 선보인 빨간색 한정판 리유저블 컵은 한 세트 3개 입에 15,000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쓱 랜더스필드에만 가야지 구매할 수 있는 귀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컵이 중고나라 플랫폼에서 이 컵 세트가 2배 가격인 3만원 안팎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쓱 랜더스필드에 가서 이걸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중고나라에 팔면은 단번에 2배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기린이분들 야구도 보고 그 다음에 컵도 한번 중고나라에 팔아서 2배 수익률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타벅스 로고가 만능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는 건 그 이유가 있죠.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쭉쭉쭉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또 최고가 경신 8천만원 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방금 보신 스타벅스 컵에는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3일 오후 8천만원을 넘어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자, 거래소 관계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14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면 오늘 저녁이죠. 전체 가상화폐 시장 흐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쭉쭉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녁 비트코인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저 기리씨 항상 말씀드리는 건 보통 모두가 아는 뉴스는 이제 호재가 아니라 뉴스에 팔아라 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도 이 말이 통용되는지 오늘 저녁에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 친구도 같이 오르죠. 누구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연초 비트코인 15억 달러를 매입한 테슬라의 주가도 9% 가까이 급등했다. 이렇게 비코가 오르니까 테슬라도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마트 김치 중국식 표기 파오차이라고 한 한자 모두 제거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사실 이 파오차이가 동북공정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영어로 김치 그 다음에 한글로 김치가 적혀있고 오른쪽에 한자로 적혀있죠. 이게 바로 파오차이라고 읽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기되어 있던 게 이마트 제주점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한번 봤더니 이마트 측은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의 상권 특성을 반영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는 제주점뿐만 아니라 향후 전 지점에서 김치에 대한 한자 표현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마트 관계자는 최근에 이렇게 동북공정이란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파오차이가 김치에 대한 번역체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든 걸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그런데 지금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금일부로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치가 파오차이가 아니면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 라고 봤더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김치의 한자 이름이 신치 등 대체 표현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3년 신치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사용 사례가 많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하고 있군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아크 ETF 돌려막기로 주가 뻥튀기 의혹 떨고 있는 서학개미라는 뉴스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최대 투자처 중 하나인 아크인베스트먼트의 ETF들이 돌려막기 의혹에 휩싸였다. 그리고 올해 들어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아크 보유 ETF들이 상호 교차 투자를 통한 단기 실적 부양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우주 탐사 산업 관련주로 구성돼 지난달 30일 출시된 ETF인 ARKX는 3D 프린터 산업주를 모아놓은 ETF 지분 6.3%를 매수하며 최대 주주에 올랐다. 그리고 이 ETF인 PRNT를 보유한 차상위 주주 20명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ARKX의 지분에는 훨씬 못 미칠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도 봤더니 PRNT는 ARKX의 지분을 6.1% 보유한 2대 주주다라고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A는 B를 사고 그리고 또 B는 또 A를 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투자 기법이라고 우려했으며 동일한 자산 운용사에서 출시한 ETF끼리 교차로 투자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ETF에 가입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단기적이라도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렇다면은 야 이거 올라가네 역시 돈나무 누나야 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크 ETF에 투자하시는 기린이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개인 투자자 46%는 마이너스 수익률, 과잉 확신, 복권형 종목 투자, 거래 회전율 높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46%는 마이너스를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이라는 소식인데요. 자, 기린이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주식시장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점 대비 2배 넘게 오르는 코스피가 있었고 코스닥도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46%는 지난해 손실을 봤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군요. 이 가운데 특히 신규 투자자들은 분석 기간 동안 손실을 본 기존 투자자는 39%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61%로 수익을 얻었는데, 하지만 신규 투자자의 절반 이상인 62%는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당연히 초심자의 행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작년에 들어온 신규 투자자들의 38%만 이득을 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잃는 이유가 뭔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인 것 같은데요. 강한 처분 효과를 보이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적인 거래 행태로 꼽혔다. 처분 효과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난 주식은 빨리 처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손실이 난 거는 그냥 쭉 들고 가는 그런 형태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기린이분들의 99.9%는 찔리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이 처분 효과를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이 조금만 올라도 막 그거를 팔고 싶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저의 투자 습관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분수가 뭐예요? 묻는 초등학교 4학년 교사 원격 진도 나 혼자 나간 듯, 이런 기사가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분수 그게 뭐예요? 갸우뚱하는 아이의 눈빛을 보니 알겠다. 이건 정말 모르는 거다. 지방의 한 초등교사는 얼마 전 느낀 당혹감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코로나 전보다 모르는 게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 태도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수학 교과서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직접 풀어봐야 되는데 연필만 꼭 쥐고 선생님만 바라봐요. EBS 같은 원격 수업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선생님이 다시 풀어주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교실은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짧은 유튜브나 그 다음에 예능 같은 동영상에 노출된 학생들은 수업을 지루해하는 경향도 짙고,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에 적응을 하기도 어렵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시간 내서 한번 교육주도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더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비상교육, 메가MD, 상한가를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움직였나라는 걸 알아봤더니 첫 번째 이런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화두 던진 윤석열, 노동 전문가 만나서 현안 공부. 그러니까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니까 청년 정책 관련주로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다시 코로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주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주는 이렇게 주가가 널뛰게 하는 게 잠잠해지면 그때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클릭을 안 할 수 없는 제목이었죠. NH, LG 29일 거래 정지 전에 미리 사둬라.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H에서는 내달 그룹 구조 개편을 앞두고 오는 29일 거래가 정지되는 LG에 대해 유동성을 활용한 주주가치 제고 및 신성장 포트폴리오 강화가 기대되며 현 주가는 순자산가치 대비 67%나 할인됐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의 목표 주가로 16만 4천원, 투자 의견은 매수로 제시했다라는 걸 볼 수 있군요. 자, LG는 91대 9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LG와 LX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 LG의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58%나 증가했다라고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조 6천억의 순현금 등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한 주주가치 제고, ESG, 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성장 포트폴리오 강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LG 5월 27일날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오는 29일날 그때부터 거래가 정지되는데요. 거의 한 달 동안 정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NH투자증권에서는 LG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주가가 16만 4천원이라고 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오늘 이렇게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 500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부터 거의 60%나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군요. 꼭 한번 기린이분들 LG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저 기린과 같이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린이셨습니다. 빠이요.